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북유럽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지난밤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39주차 소식입니다. 예! 지난 수요일인 9월 29일 스웨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 대부분을 해제했습니다. 9월 말 기준 18세 이상 인구의 약 77%가 백신 접종을 2회 모두 완료했고 1회 접종률도 85%에 이릅니다. 접종 비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사망자 수는 낮게 유지되고 있어서 위드 코로나 모드로 들어가도 되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스웨덴은 초창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잇따라 도시 봉쇄를 했던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최소한의 제재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스웨덴 사람들이 어디든 편하게 다니거나 공연이나 외식이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스웨덴 친구들과 연락해보면 거의 늘 재택 중일 정도로 재택근무 비중이 매우 높았고 외식, 공연 관람, 스포츠 관람, 세미나 등 여러 공적 모임도 인원 제한이 있었으며 쇼핑몰이나 헬스클럽 등은 너비당 몇 명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등 오히려 한국보다 더욱 위축된 환경이었습니다. 친구가 한국은 자유롭게 다닌다며 하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9월 29일 기준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공적 행사와 모임의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결혼식이나 파티처럼 대관에서 진행하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도 해제됩니다. 음식 섭취 제한, 행사할 때 음료만 가능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없어지고 참가자 간의 의무 거리두기도 모임의 규모에 대한 제한도 해제됩니다.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근무로 복귀하게 되는데 다만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근무 시 안전한 환경을 고용주가 마련해 주어야 하며 출퇴근 시 혼잡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조정도 가능합니다. 증상자는 재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고용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해제되는 조치의 내용을 보면 한국하고 비슷한 제재 수준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요즘 한국도 확진자 수가 하루에 4자리가 넘는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 스웨덴은 확진자 수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면역력을 획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확진된 사람이 낫거나 백신 접종을 하는 것. 집단 면역 전략을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미감염자나 미접종자가 많을 경우에는 갑작스런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웨덴은 두 가지 모두를 열어두고 면역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확진자 수보다는 사망률과 병상 확보에 신경을 더 썼습니다. 요즘도 인구 1천만 스웨덴의 경우에 하루 확진자가 700에서 1000명 정도 나옵니다. 초창기 노인 요양원의 높은 사망률을 경험한 이후에 스웨덴은 한국처럼 검사 수를 대폭 늘렸고 이후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사망률도 낮추고 병상 확보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코로나와의 불편한 동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 극복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 일찍부터 단계별 실행 방안을 마련했는데 1단계가 되면 지속적인 억제 상태를 유지하고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로 인원 제한이 일어나고 3단계는 권역 유행, 모임 금지가 시작되고요. 4단계는 대유행으로 외출 금지가 됩니다. 단계별로 예를 들어보자면 3단계의 경우에 단계 전환 기준을 보면 인구 10만 명이 초과되는 도시일 경우에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이럴 경우에 다중시설은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을 둬야 한다. 유흥시설이나 이런 곳은 11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된다. 그 다음 일상이나 사회경제적 활동에 있어서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이런 실행 방안을 두고 있었죠. 스웨덴의 경우에는 좀 색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는 감염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정했지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우리의 단계 구분과는 달리 극복 로드맵이기 때문에 단계별 규제 해제 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감염률, 안정적인 병상 확보 비율, 백신 접종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수록 규제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아예 각각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6월 1일, 7월 1일, 7월 15일,
대부분의 규제가 해제되는 4단계부터는 9월 이후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내용은 비슷한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고 일정과 방향이 정해져 있다 보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 수월하겠죠. 그리고 또 국민적 단합을 할 수 있었다고 할까요? 구성원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9월 29일 발표한 대응 4단계를 통해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15,0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높은 접종 비율, 안정적인 병상 확보, 낮은 사망률 추이를 통해서 일상 회복을 시도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단계, 5단계가 되면 모든 방역 제한 조치가 해제됩니다. 그렇다고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처럼 일찌감치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던 나라 중에도 델타 변이 확산이나 돌파 감염이 이어져서 다시 제재를 시작한 곳도 있으니까요. 안심할 수는 없지만 스웨덴의 시도를 응원하며 지켜보아야겠습니다. 핀란드도 조만간 위드 코로나 모드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조만간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여럿이서 편하게 어울릴 날을 기다리며 참 오늘은 10월 4일 카니에 블랜스타크 계피빵의 날이거든요. 계피빵을 만들든지 사러 가든지 해야겠네요. 여러분도 근처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전통은 꼭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럼 헤이도! 더 많은 뉴스는 북유럽 연구소 브런치를 보시거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